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 을 출신 김혜재 의원입니다. 장관님,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에서 마땅히 제외돼야 될 하자 보수 비용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세 산출 근거로 비싼 고급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입주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시스템 정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고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아파트는 비가 올 때마다 누수를 겪고 주차장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집 안을 한번 보시죠. 집 안에는 비가 새서 입주민들이 매번 비가 올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집 안에 물이 새면은 벽면을 타고 이 물이 흘러서 벽면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이 아파트 벽면 타일 하자 접수건만 해도 1660여 세대 중에서 그 6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이 전반적인 부실 공사가 아파트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벽이 균열이 되고 심지어 부동침하 현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4,690명인데요. 10세 미만 아동들이 724명 포함해서 미성년자가 1,246명이나 됩니다. 전체 입주민의 27%가 미성년자들입니다. 90세 이상 분들도 7명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이런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런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공공임대를 살고 그 다음에 고가로 분양 전환을 받는 거, 과연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정말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여수 웅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최근에 분양 전환 과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건설사 배불리기, 고분양가를 위해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하고 비교하는 이 선정 대상을 이 부영 2차, 3차 아파트인데 저기 바닷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웅천 지웰 1차 아파트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입지 조건이 너무나 달라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웰 1차, 2차 아파트는 앞에 이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영장과 공원, 산책로, 해수욕장, 그 다음에 종합상가가 들어있어서 관광객들한테도 인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더구나 바로 그 옆에 이 콘서트홀, 여수에서 대표적인 예울마루 콘서트가 있어서 최적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한참 떨어져 있는 부영 2차, 3차 아파트를 멀리 떨어진 좋은 곳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아파트는 그 옆에 있는 웅천 부영 1차하고 옆에 애시양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공임대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감정평가 그 금액에 대해서 좀 분쟁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장관님 좀 구체적으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좀 넘겨주시죠. 여기를 이 맨 왼쪽이 지금 대상 아파트인데요. 이 비교를 그 가운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 지회라고 이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보다 좀 낮은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부영 1차, 이 녹색, 저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저기하고 비교해서 거의 동등한 가격으로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아파트, 브랜드도 같고 위치도 같고 거기하고는 비교 자체를 안 하고 높은 데하고 비교를 해서 도대체 거의 20%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84 제곱미터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부영에서 짓고 있는 애시양 분양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입니다. 22년도에 이게 입주를 하는데 도대체 그 4년, 5년, 6년이 넘은 이 하자투성이 아파트가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보다도 16%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지웰 아파트하고 이 커뮤니티 시설을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웰 아파트에는 경로당 회의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이런 거 다 있는데 부영은 이 경로당 하나밖에 없어요. 넘겨보시죠. 어린이집, 놀이터, 공원, 산책로, 중앙광장 이런 게 다 있는데 부영은
딱 어린이집하고 놀이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죠. 좀 넘겨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접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감정평가하는 이 과정에 반드시 하자보수 비용은 거기에 산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자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집안 침하 현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옹벽에 지금 금이 가고 이 정밀 진단이 필요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임대에서 분양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서 최초 분양하는 것하고 같은 상황에서 분양 전환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분양을 전제로 한 공공임대 부분은 차후 분양될 거를 대비해서 분양 아파트에 당연히 따라오는 공공 커뮤니티, 이 시설을 확보가 되도록 하고, 그거가 안 돼 있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그 가격 산정에 그걸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규제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허술하게 되고, 심지어 범죄 행위가, 이러한 범죄 행위가 지금 여기에 개입되는 겁니다. 지금 감정평가법에 보면은 5년 이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가법 이 고액의 사기 사범을 보면은 50억 이상 편취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통해서 그 대다수 입주민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평가법을 고쳐서라도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제도는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지자체가 독립된 두 개의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편차가 10% 이상 난다 그러면 다시 재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 하면 이제 국토부에 이거를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도록 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하자 보수의 문제라든가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분양 전환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입주해서 임대 기간에 사는 기간에도 꾸준히 챙겨져야 될, 지켜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도 앞으로 이렇게 건설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가만히 되도록 그렇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냥 아니 여기 계속 이어되는 겁니까? 여기다 장관님, 저 이제 분양 감정이 저리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잘못돼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당연히 입주자들은 이의 신청을 하면서 재감정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정 비용을 누가 대야 되겠습니까? 분양사가 돼야 됩니까? 이의 신청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법에는요, 장관님, 예. 절차를 위반했거나 중요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만 돼 있습니다. 공공주택법에. 그런데 시행령에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는 입주자가 감정 비용을 대도록 대통령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상위법인 법을 위반한 겁니다. 상위법에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를 발생한 기책 사유가 있는 곳에서 비용을 대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이 거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대통령령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 부분도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통상 그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그 원인자 부담 형태로 되는 그 예를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감정을 했거나 아니면은 명백한 고의나 가시로 감정을 해서 범죄에 가까운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원인자는 감정 평가 기관이지 입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원인자인 감정 평가 기관은 그냥 사에서 그거를 대는 게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예, 김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시흥시 갑 출신의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